여러분들이 이어서 그 3교시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요. 그 무선 인터넷에서는 와이어리스 프로토콜하고 뭐 와이어리스 마커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좀 나왔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위피 프로토콜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HTML5, CS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그 무선 그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한 무선 마크업 랭귀지가 이제 대세로 쓰이고 있죠. WCC 컨소시엄에서. 그래서 고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런 용어들이 썼었어요. 와이어리스 로컬, 와이어리스 마크업 랭귀지. W3C에서 다양한 그 어떠한 언어들을 개발하면서 경쟁을 하고 활용이 됐었는데, 결국 지금 이제 HTML5하고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요게 이제 그 표준 언어로 개발이 되고 있고, 프로토콜도 그 와이어리스 액세스 프로토콜로 이제 그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TCP/IP 기반의 모바일 네트워크 그 여전히 그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요 장비 용어는 가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컴퓨터 내부에 있어야 인터넷 랜을 이제 그 유선이든 무선이든 접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없이는 이제 인터넷을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어야 된다. 핸드폰에서도 요 역할을 하는 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습실에 지금 2학년들은 많이 들어가 봤죠? 304호나 305에 각각의 컴퓨터의 랜선을 연결을 해서 이걸 각각을 이제 그 전산실에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모아서, 그죠? 그걸 이제 허브라고 해요. 허브 장치에 모아서 회선을 뭐 50명이다 그러면 50개의 그 유선선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허브를 하는 데서 연결해서 선을 다시 그 304호, 305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연결해서 뭐 리피터라든지 뭐 브릿지를 거치든지 라우터를 거쳐서 이제 전산실에 가는 거죠. 스위치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스위치는 설명 안 했는데 라우터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라우터는 이제 IP 주소를 보고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될 트래픽이면 이제 그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고, 라우팅 해주는 거 말 그대로. 스위치는 말 그대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 대표적인 교환이 이제 그 서울에서 온 트래픽이 대전을 이제 거쳐서 이제 전라도 광주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이제 스위치가 할 수도 있어요. 좀 교환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라우터랑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유선 전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망하고 이제 인터넷망하고 좀 달리 좀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장비를 따로 얘기하기 때문에 쓰는 장비고, 어쨌든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있죠. 허브는 그렇고, 리피터는 그 리피트가 반복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신호를 이제 좀 약한 신호를 증폭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멀어질수록 이제 멀어질수록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받은 신호를 그 동일한 신호로 이제 그 확대를 해서 보내는 장치를 리피터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지하철 안에 많이 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브릿지라고 하는 건 다리라는 뜻인데, 그 신호를 보통 브릿지와 게이트웨이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근데 브릿지는 동일한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이제 뭐 좀 저희 학교도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브릿지가 뭐 건물별로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먼 거리의 그 데이터 트래픽을 옮기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브릿지 장비를 씁니다. 라우터는 라우팅하는 거고요. IP 주소를 보고 원하는 길로 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장비예요. 네트워크 장비. 게이트웨이는 브릿지와 하는 역할이 좀 같지만,
그 주로 프로토콜을 좀 다른 네트워크를 들어갈 때 또는 랜과 랜 사이를 들어갈 때 데이터들이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창구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인트라넷이죠. 인터는 서로 간에, 인트라는 내부에. 그래서 기업에서 주로 인트라넷을 통한 밴을 좀 써요. 밴 내에서 인트라넷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엑스트라넷은 기업에서, 기업 간에 B2B라는 말이 있어요. B2B 비즈니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모비스와 인트라넷으로 연결해서 뭐 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기업들 간의 그 협약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호 업무를 효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엑스트라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 핸드폰도 있고 뭐 집 전화도 있고 뭐 인터넷 전화도 있는데 그게 그 여러분들을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분하기 위한 전화는 전화번호죠, 그렇죠? 어떤 번호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이제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비에 핸드폰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각각의 단위를 각각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전화번호로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고유의 이제 심 번호, 그렇죠? SIM 번호라든지 유심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맥 그 카드 이런 거 가지고도 확인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처럼 그 핸드폰을 구분하는 게 번호라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나 아니면 뭐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다양한 그런 하나하나의 그 객체 그런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는 게 IP 주소예요.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그죠?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게 그 앞에 장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는 전화번호처럼 IP 주소가 있다. 이것도 번호예요. 근데 이제 그 워낙이 많은 그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IP 버전 6가 나왔는데 이게 현재 이제 IP 버전 4라는 게 이제 5가지 클래스로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요건 이제 왜 이렇게 구분한 거냐. 어떤 데는 네트워크가 많고 컴퓨터가 적다. 그러면 이제 C 클래스로 보통 쓰고, 우리는 뭐, 그, 호스트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종업원이 많다. 그러면 A 클래스로 써요. 네트워크를 이제 적게 나눠야 되겠죠. 서브넷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나눌 수가 있지만, 네트워크별로 호스트의 수가 좀 제한적이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B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요게 이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의 32승에 서로 다른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32비트가. 이제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나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IP 주소로 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P 버전 6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이제 128비트, 4배의 비트가 증가하고, 이에 128승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IP 버전 6.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DHCP라는 게 있어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그 DHCP를 가지고, 그 쓰는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 학자가 제안했는데 그건 뭐냐면 안 쓸 때 안 쓰는 사람 거 이 사람이 쓰게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소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쓰면 컴퓨터를 끄고 가면 그 IP 주소를 이제 옆 사람이 다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효율적. 내가 쓸 수 있을 때 고정적으로 쓰고 동시에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쓸 때 다른 사람이 쓰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그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시험 문제 간혹 나와요. DHCP. 이따가 그 기출문제를 좀 보면 이제 그 요거를 좀 외우긴 외워야 돼요.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25.000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게 A 클래스냐 B 클래스냐 C 클래스를 구분하는 번호예요.
그래서 요 기업에서는 255.000이다라는 서브넷 마스트다 그러면 여기는 A 클래스 IP 주소로구나. 이게 255.255.0이다 그러면 얘는 B 클래스로구나. 여기 이제 255.255.0이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를 얘기하는 마스크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각각이 그 자원할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주소의 클래스가 A냐 B냐 C냐 뭐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D나 E는 이제 요 통신용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A, B, C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제 뭐 B나 C를 주로 많이 쓰죠. 뭐 우리 종업원 수가 뭐 250명 이하다 그러면 요거 쓰는 거고, 뭐 B 클래스다 종업원이 뭐 이 정도다 그러면 B 클래스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원하는, 우리는 B 클래스 해주세요라고 장비업체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서브넷 마스크 주소도 알아야 되고요. 얘가 사실은 이제 요 1000부터 127호까지 요게 이제 1677만 7천 개 정도의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A 클래스인 경우 이론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좀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확정한 게 이제 128비트 IP 버전 6예요. 버전 5는 없이 그냥 버전 6로 간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콜론으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뭐점 주소를 이제 하게 하고, 요게 이제 그 주소로 기억하기 힘드니까 이따가 보면 DNS로 해서 DNS 시스템 또 데이터베이스를 거쳐서 우리가 www.ptu.ac.kr이라는 게 도메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숫자의 IP 주소를 기억을 해요. 그걸 이제 숫자고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DNS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가 나오는 이유가 현재 포화 상태에 있어요. 포화라는 게 더 이상 주소를 줄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나라는 허가를 받고 이제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두시고, 멀티미디어 기능도 지원하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비스 DNS라는 거 용어,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문자는 저희들이 뭐 www.ptu.ac.kr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주소로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주소를 이제 문자를 주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그게 이제 DNS라는 거예요. DNS. 그죠? 그래서 요 DNS라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영어로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 주소라고 하는 걸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그래요. 그죠? URL, 웹사이트. 그래서 저희들이 HTTP 프로토콜을 많이 쓰죠. 그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중에 하나. HTTP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컴퓨터 서버에서는 요 프로토콜별로 요 번호로 또 기억을 해요. 어떤 사용자가 80으로 들어왔으면 이게 HTTP로 들어온 사람이로구나. 그 다음에 텔넷이라는 게 있어요. 원격으로 뭐 서버는 이제 우리 전산실에 있지만 집에서 한번 접속하고 싶을 때 하는 프로토콜이 텔넷이에요. 그런 거는 23번 들어와요. FTP는 파일을 전송할 때 20번. 21번. 이 번호 같은 것도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고. FTP는 21번. 서버 주소는 이제 호스트의 주소, IP 주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OSI 요 7 계층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요 7가지 계층 있잖아요.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요 7가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통신 시간에도 교수님이 중요하게 또 강조를 하실 텐데,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었죠. IBM하고 HP사 예전에 초창기 인터넷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배웠을 거예요. 미 국방성에서, 미 국무성, 국방성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불편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 서부 그 대학하고 무슨 연구소하고 헬로우 하이 헬로 헬로우 월드 뭐라는 게 이제 헬로우라는 말이 이제 처음 그 전송이 됐어요. 뭐 그러면서 헬로우 월드라는 게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처음 배우잖아요. 뭐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는 게 이제 유력한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송신과 수신하는 그 장비들 또는 컴퓨터들은 요 네 가지 계층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구현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아마 이 응용 계층일 거예요. 응용 계층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뭐 OS 환경에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응용 계층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밑에는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컴퓨터를 사면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자동으로 다 깔려요. 그래서 이 계층에 대한 영어 이름,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 요 영어도 알아두시고 각각에서의 요 기능은 또 한번 외워두세요. 정리해서 요 정도는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가 뭐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를 상대쪽 그 송신에서 그 수신 측에 결국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요렇게 수많은 그 계층들이 역할을 해요. 결국은 물리 계층에서 0과 1로 바꿔서 가고 받은 거를 다시 요런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로 번역하는 단계까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7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요 몇 가지를 묶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4계층만 써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테이션, 이게 인터넷이 요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링크 계층, 물리 계층과 링크 계층 합쳐서 그냥 링크 계층.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뭐 7가지 정도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능들이 어쨌든 7개의 계층 순서대로 맞고 순서대로 구현하는 건 맞고 요 안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서 이렇게 4계층으로 만들어서 그 인터넷 계층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뭐 사실은 이제 인터넷은 어떤 데이터의 통신과 관련된 역할만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했고 특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응용계층에서는 텔넷, FTP, 뭐 HTTP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www.ptu.edu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전송계층에서는 TCP, UDP 프로토콜을 써요.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에서는 IP와 ICMP, 제어와 관련된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그쵸? 링크 계층은 어댑터예요. 어떻게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떤 신호는 어떻게 뭐 해석해라 라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컴퓨터를 사면 인터넷은 자동으로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토콜이 다 그 생산되는 제품, 판매되는 제품에 다 구현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OSI는 ISO라는 기관에서 국제표준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도 이제 새로운 그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OSI 계층에 맞는 그 구조를 설계를 해줘야 그 다른 장비랑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표현 계층은 뭐 응용 계층에서 받은 거 데이터를 세션 계층에 넘겨주는 거. 얘는 어떤 그 송신과 수신의 제어, 대화 제어. 전송은 이제 엔드 투 엔드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계층은 오픈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연결 관리. 잘 연결됐나? 그렇죠? 데이터 링크는 그 효율적인 정보 교환 및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나눠요. 여기서부터 그 프레임을 여기서 다시 비트로 나눠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받은 건 다시 역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전자우편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런 프로토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송신 측, 수신 측. 그쵸? 그래서 뭐 메시지 전달하는 거, 메시지 보관하는 거,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전달하는 거, 그쵸? 또 그다음에 그 로컬 서버에서 전자우편 액세스하는 프로토콜들. 이런 프로토콜이 다 소프트웨어인데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야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편지를 많이 쓸 때 답장, 전달, 뭐 첨부하는 기능 다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 인터넷 프로토콜의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요 FTP하고 텔넷하고 그 다음에 POP, 그 다음에 요 HTTP인데 그 중에서도 요 FTP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는 건 물론 이메일 전자우편 프로토콜의 이제 그 송수신 역할을 하지만 절단된 파일을 전송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FTP가 같이 구동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메일이 뭐 이렇게 요즘은 다양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 이메일 플랫폼들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FTP로 다 자료를 전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FTP 명령어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이제 이메일 서비스로 제공 안 하고 어떤 오픈 소스를 FTP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포트 번호는 21번. 이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계정을 회원가입 안 해도 쓸 수 있는 걸 어노니머스 FTPS. 회원가입 해야만 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노니머스 FTP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죠? 효과적인 제어 프로그램. 이 엑셀 입력하고 검색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번이 이제 얘는 운영체제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생각하면 되는데 자료를 입력하거나 검색할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운영체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운영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에는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썼었고 컴파일러 얘는 운영체제라고 보진 않죠. 그쵸? 시스템 운영체제는 아니에요. 얘는 2번이고 펌웨어로 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쵸?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 이런 것들은 뭐 주로 펌웨어에서 구동이 되는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면 자바 컴파일러가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바 컴파일러는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바 언어를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도 마찬가지죠. 비주얼 C++이라는 컴파일러나 C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두 개 이상의 컴을 함께 묶어서 하는 걸 우리가 클러스터링 방법이라고 해요. 클러스터링. 그렇죠? 묶다 이래서.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링 있죠, 링. 우리가 그 구조를 앞에 2교시 때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반지. 동그란 반지. 그래서 얘는 어떠한 데이터를 보낼 때 양방향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2번이 정답이죠. 2번. 그렇죠? 근데 1번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스타형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선 끝에 이거 버스형이네.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스타형이죠. 그렇죠? 중앙 집중형. 그다음에 요게 메쉬형이죠. 풀 메쉬. 낚시 뭐죠? 줄 모양. 그렇죠? 그물 모양. 그물. 그래서 요 각각의 형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대표적인 형태의 5가지의 네트워크 구조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장단점 그 내용을 구조를 좀 생각하면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5번 문제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IP 버전 4의 주소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했나요? 서브넷 마스크.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제가 좀 이제 좀 찾아보면 이제 여기도 검색해서 보면 있죠. 서브넷 마스크는 당연히 뭐 0과 1로 그 클래스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BC 클래스인 경우는 2525.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이트에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 클래스는 뭐 250, 서브넷 마스크가 요거면 요 컴퓨터는 A 클래스로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가 호스트 번호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25는 2525로구나. 얘가 두 개가 서브넷이 돼 있구나. 그러면 얘가 호스트 아이디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C 클래스는 세 개를 차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로 이제 호스트 아이디를 읽는 거죠. 뭐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B 클래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C 클래스 요게 3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B 클래스와 C 클래스, 어떤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적인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클래스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A 클래스 규모가 적다. 맞는 거죠. A 클래스가 가장 많은 호스트를 이제 할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C 클래스는 이제 254개. 그래서 그 왜 254개냐 하면 요 자기한테 할당될 수 있는 비트가 주어져 있으면 그거가 254개까지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요 컴퓨터 활용 시간에는 제가 과제를 내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중간고사 때에 그 커말의 기출문제를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 과제는 내진 않지만 중간고사 때 커말 필기 문제를 배운 내용까지 많이 할 거고, 뭐 물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도 책에 있는 거 중심으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과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커말을 제가 말씀드렸었던 모바일 앱 가지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커말 필기 반드시 좀 지원해서 요번 기회에 좀 커말 자격증을 딸 수 있기를 좀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4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